카메라 세팅하고. 화면이 흔들리네. 언제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도대체. 언제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10년 된 거 아니에요? 다 치워야지. 경우의 수랑 행렬이랑 부등식. 시작합시다. 이거랑 이제 저번에 아마 여러분들 내가 이거 구주입에 1회 해설 다 끝까지 못했죠, 아마 내 기억에. 그죠?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1교시는 잠깐 쉬면 되겠죠. 뭐 한 40분 걸리려나?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얘만 한 30분 정도 이내로 커트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오래 걸리면 1시간 본다. 자, 봅시다. 1페이지. 주중, 미사, 모의고사 1회. 이게 내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요 근처 학교 시험은 아니고 서울 쪽 학교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요 동네 근처는 아니었어. 일단 서울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1페이지 봅시다. 여기 이제 보시면 순열 조합 나오고 행렬 기본 문제 그리고 2차 부등식까지 다 이제 기본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배운 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죠? 그래서 순열 계산법, 조합 계산법, 그리고 이제 팩토리얼. 기본적으로 요것들 가지고 많이 쓰게 되는데, 뭐, 마지막에는 그냥 여러 번 곱셈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내가 오늘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면 순열 조합 구분해놓고 갑시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순열, 조합이 있는데, 이거 순열 같은 경우는 조합이랑 다르게 이제 뭐가 추가됐냐면 나열이 추가가 됩니다. 노란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둘 다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NPR 혹은 NCR이라 그러면 전체 N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or 만큼을 선택을 하는 뽑는 거죠. 뽑기예요. 경우에서 다 뽑기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이야.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이제 나열까지 하겠다. 줄 세우기. 즉 뽑는 순서가 반영이 된다. 누구를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순열이 되는 거야. 계산법 자체는 순열이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지? 맨 처음에 이게 아마, 그지? 순열 같은 경우, 조합 같은 경우 비교해라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느냐? 얘를요, 뽑기는 뽑기인데 자격이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이 같은 뽑기. 순열 같은 경우는 자격이 달라. 다름. 예시? 예시요? 뭐 사람이 뭐 여기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겠다처럼 반장, 부반장 이렇게 뽑는 게 자격이 다른 경우는 내가 A 그리고 B를 뽑는 경우와 그리고 B 그리고 A를 나중에 뽑는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라고. 반장, 부반장 A, B와 B, A는 다른 경우로 본다. 이게 순서가 반영이 된 거죠. 순열 얘기하는 거야. 자격이 같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도서부를 2번 뽑겠다. 도서부원 2명을 뽑을 건데요. A랑 B를 뽑는 것과 B랑 A를 뽑는 것.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도서부 자체의 직급이 다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다르지가 않더라. 같은 경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조합으로 뽑고 얘는 순열로 뽑고 그 차이가 조금 있겠다는 거지.
이게 공식으로 표현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숫자로 표현하면 쉽다. 5명 중에 2명 뽑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조합으로 썼지? 5명 중에 2명을 뽑겠습니다. 뭐 반장, 부반장을 내가 뽑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로 시작하는 거지. 5에서부터 시작해서 2번에 걸쳐 선택을 할 거니까 이렇게 딱 2번까지만 곱하고 말더라. 이렇게 그냥 외우고 넘어가죠, 우리가. 그지?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야, A, B, C 5명이 있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슉. 반장에 들어올 사람이랑 부반장에 들어올 사람 빈칸 뚫어놓고 지금부터 한 명씩 고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OPE. 5명 중에 2명을 고르는 순열과 계산이 똑같다, 이거고. 그렇죠? 여기 들어올 사람 누구? 하고 고를 때 우리는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반장을 뽑는 사건이 벌어질 건데, 그때 경우의 수가, 선택지가 5개가 있고요. 로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은 여기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이거 2번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장을 이미 한번 뽑았어요. 그럼 남은 후보는 몇 명밖에 안 남았어? 4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번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가 줄어. 라는 거지. 그리고 반장을 뽑는 사건과 부반장을 뽑는 사건이 둘이 동시에 벌어질 거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들의 경우의 수는 뭐로 계산한다? 곱셈으로 계산할 거 아니냐. 그치? 이런 계산들을 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연습을 풀고 왔어요. 근데 이걸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라고 나타낼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숫자면 쉬워. 5에서부터 거꾸로 2번 곱하세요. 예요. 그쵸? 근데 NPR이면 N에서부터 거꾸로 R번 곱하세요. 라고 공식화해서 책에 쓰여 있겠냐? 그럴 리가 없지. 그치? 그럼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OPE를 가지고, 근데 이거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 값을 가지고 이제 분자에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5, 4, 3, 2, 1의 곱이죠. 팩토리얼 그러면. 기억납니까? 팩토리얼 값을 우리가 분자에 써주고, 분모에는 우리가 뭘 깔아주면은 5랑 4만 남냐? 5, 4, 3, 2, 1 중에 누구만 없애면 돼? 3, 2, 1만 없애면 돼. 그러면은 분자 자리에 5랑 4밖에 안 남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공식화해 놓은 게 NPR 공식이야. N 팩토리얼이 분자에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 우리는요, 누구로 나눠줄 거예요? 이 둘의 차. 5 빼기 2의 팩토리얼 값처럼 얘도 N-R의 팩토리얼 값으로 한번 나누면 이게 NPR 계산 결과가 됩니다. 라고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외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 있던가? 빈칸 채우기? 가끔씩 저거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단 여긴 없네요. 그냥 공식 외워서 갖다 박는 문제인데 가끔씩 얘가 정말 가끔씩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다까지는 기억은 하고 있되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 번 정도는 외우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시험 보기 전날 외우든가 해서 기억은 좀 해주세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플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구주입의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 얘기를 하고. 1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경우수 문제가 은근히 앞쪽에는 난이도가 쉬운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노가다가 더럽게 많이 나오더라. 17번부터 해서 마지막 것도 그렇고. 이따가 해보고. 1페이지 못 푼 거 있냐?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쪽. 뽑기가 또 있네. 5, 6, 7, 8번. 5번, 6번이 경우의 수인데 6번처럼 조건이 하나씩 붙는 이제 풀이법 기억하고 있어야 됨. 이웃하여 서는 방법.
양 끝에 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 기억 다 하고 있냐? 혹시 못 푼 거 있음? 행렬이요? 행렬이 곱셈 할 수 있습니까? 행렬이 곱셈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군요. 행렬이 곱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만 딱 숙지하고 있으면 대부분은 행렬에서 나오는 문제들 거의 이런 거 대부분은 규칙 찾기 문제로 바뀝니다. 나중에 좀 복잡한 게 있다 그러면 참고집? 진위 여부 문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 만들 때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행렬 문제 대부분 다 규칙 찾기예요. A가 있다.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 곱할 거예요. 1, 3, 0, 1. 이쪽도 1, 3, 0, 1. 나오는 결과가 누구임?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 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그치 토요일에 한번 얘기했었네. 얘는 2행 2열이야. 이쪽도 2행 2열이고 두 행렬이 곱셈이 가능한지는 이렇게 붙어있는 두 수를 가지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곱셈이 가능한 거고요. 나오는 결과물은 제일 앞, 제일 뒤에 있는 행과 열을 그대로 따라간다. 나오는 거 2행 2열짜리 그대로 튀어나오지 않겠냐? 라는 거. 곱셈은요? 곱셈하는 방법도 잘 기억해내라. 여기 두 행렬을 곱할 때는 첫 번째 행렬의 1행과 두 번째 행렬의 1열 얘네를 차례대로 곱하시는 게 첫 번째 성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1행, 이쪽에 1열을 곱했을 때 첫 번째 성분 1과 첫 번째 성분 1을 곱해요.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성분 있죠? 1행의 두 번째 성분 3 그리고 이쪽 두 번째 거 0 추가로 곱한 거 이렇게 둘을 합쳐줘야 곱셈이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다 하는 겨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두 번째 곱셈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하시는 게 되겠죠. 순서대로 성분끼리 곱하셔야 돼요. 1, 3 곱하고 3, 1 곱해서 합쳐주시는 과정까지. 근데 이거 까먹었으면 저번 주에 구주입은 어떻게 풀었어? 구주입에 저번 주에 토요일에 보지 않았냐? 그지? 그때 행렬 나오지 않았어? 안 나왔나? 그래? 행렬의 곱셈. 이건 기억해놔라. 이 아래쪽도 할 수 있겠어? 아래쪽은 2행과 1열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2행 1열 그 다음은 이쪽 마지막 성분은 2행 2열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잘 해놓으시오. 딱히 뭐가 없어 이 행렬 단어는. 뭐 아무튼 그래서 뭐 나오냐 이거 그냥 한 번에 쓰자. 1, 6, 0, 1 하고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A의 제곱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한번 만들어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양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바뀌겠죠? 그것만 찾으면 돼요. 뭐 예상이 맞다면은 1, 9, 0, 1이겠지 뭐. 그러면 행렬 문제를 못 풀었구만. 8번. 뭐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하고 갑시다. 8번. 우리가 다항식, 단항식, 뭐 혹은 문자, 숫자들의 곱셈이었다. 그러면은 8번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우리 그죠? 성립을 하는데 행렬에선 얘가 성립을 안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렇지. 행렬에서는요, 곱해주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버려. 그러면 행렬은 이게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렬에서는 우리가 익히 봐서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이 간혹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8번을 한번 보세요. 8번 보시면 a 플 b 곱하기 a 빼기 b의 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다가 성립을 한대요? 성립을 하네요? 이게 뭔 소리야? A랑 B랑 같다. 어허. 그치. 이거 행렬에서는 하나하나 원래 어떻게 해줘야 돼? 교환 법칙 없이 다 전개해서 A 곱하기 B 순서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A가 돼요. AB가 아니라 BA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네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원래는 안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얘네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요게 합차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 제곱 안 썼네. 큰일 날 뻔. 합차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행렬입니다. 라고 던져준 거죠. 이걸로 풀라고 줬네. 결국 8번은. 한번 곱해 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일단 거기서부터 연습하게. 행렬을 까먹어 버렸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연습해야죠. 내가 해설지를 줬나? 안 줬지. 저쪽에 뽑아놓고 안 갖고 왔나 보다. 이따가 줄게. 넘어갑니다. 3쪽. 또 행렬이네. 3차 방정식도 있고요. 허근. 3차 방정식의 허근 문제? 3차 방정식의 허근 문제는 풍사는 시험범위 아니지. 시험 끝났지, 그거는. 신장만, 시험범위지. 신장은 처음부터죠? 3차 방정식, 그죠? 오케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요 90, 11 중에서 뭐 10번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못 풀었다. 풀느냐 못 푸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10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뒤에 부등식 문제나요. 뭐 근해, 분리 문제, 여러분 시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푸는 방법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저번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90, 11 중에 혹시 못 푼 거? 9번? 9번 뭐야? 어우 세상에 A 100제곱하래. 이게 A를 여러 번 곱해보시면 그쵸. A의 세제곱 나도 행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이거 얼마만에 행렬이냐? 행렬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얘가 행렬이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짓말같이 내 다음 후배들서부터는 행렬이 사라졌어. 교육과정에서 안 배워. 공통수학 1, 2에 행렬이 안 나와. 행렬 배우려면 저기 심화수학까지 들어가야 돼. 선택 과목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잘 생겼죠. 행렬이 없어졌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신규 새롭게 이제 여기 출시된 개념이다 해가지고 애들이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 행렬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 선배 위로 몇 년만 올라가도 행렬 몰라요. 뭔지. 조금만 올라가도. 너네 뭐야? 그래. 이거.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인데 이제 부호만 바뀐 상태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A 행렬은 이거 세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통째로 세제곱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즉 6제곱을 하게 되면 단위 행렬이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요 놈이 되겠다. 그래서 100제곱을 이걸로 이제 하라고 던져준 거네요. 100번 제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6번씩 제곱을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A의 100제곱이라고 하면은 결국 누구야? A의 100제곱은 6번씩 몇 번을 할 수 있냐? 96번 제곱을 먼저 해버리고, 그치? 4제곱을 더 할 건데, 이렇게 분리해서 마이너스 A요. 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이랑 비슷비슷하긴 해, 그지? 단위 행렬, 추억의 이름이. 행렬 문제가 생각보다 질문 많이 나와요. 이거는 복습을 한 번씩 하고 이제 오시는 게 좋겠다. 10번, 11번은 괜찮다 이거지? 넘어감. 12, 13, 14. 그렇군. 이게 왜 3차야? 12번 같은 경우는 X자리에 K 넣고 확인해 보시면 인수분해가 다 되지 않아요? 다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문제이고. 6번은요? 13번은요? 나열하는 거구나. 사전식 배열. 13번 잘 풀었냐? 까딱하면 실수 나오는 거니까 잘 세야 됩니다. 실수 나오지 않게. 14번. 14번 했어요? 두근의 곱이 3분의 5라고 줬으니까. 그치?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식은 뭐임? 두근의 곱이 3분의 5면 이거 A분의 C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되겠네. 그지? NC 상수 NC상. 여기서 N 구하라고 던져준 거지 뭐. 그치? NC2라고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식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NC2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으쌰. N에서부터 거꾸로 2번을 곱셈. 그리고 분모는 2의 팩토리얼 값으로 나타냄. 이렇게요. 그쵸? 분자 같은 경우는 NC4니까 N에서부터 거꾸로 4번을 곱하시면 됨. 이렇게요. 분모는 4의 팩토리얼 값이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번분수 정리하면 n값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약분 미리 하시는 게 좋겠죠? 위아래 분모끼리 약분하고 위아래 분자끼리도 약분을 미리 해서 누가 남는지만 확인하시는 게 풀 때는 더 편할 것이다. 그래. 넘어가. 15, 16으로 넘어가. 15번부터 까먹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5번. A, B, C, D의 순서 맞추는 건데 이 조건 보세요. 대소가 정해져 있죠. 그죠? 요 기본 유형 풀이법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 문제에서 다 파생되니까. 지금 뭐 자연수 A, B, C, D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건부터 보세요. 이게 원래는 두 번째 조건 동시에 고려해서 풀어야 되긴 하는데 내가 그래도 설명을 차근차근 해야 하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 이렇게 적혀 있어. A, B, C는 자연수고요.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걸 만족하는 A, B, C를 전부 다 손으로 세다가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지금이야 뭐 7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세려면 세는데 뭐 700이나 7000이었다? 아우 여러분 평생 세야 돼요. 손으로 세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요 조합으로 한 번에 셀 수가 있다. 기억하고 있어? 아니야? 기억 못해?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빵집을 갔어. 빵집을 갔는데 이제 크기가 제일 작은 빵, 요만한 빵, 중간 크기 빵, 더 큰 거, 왕따시만한 거 한 4개 정도 있다 치지. 한 3명이 갖다 치자.
제일 우리가 이제 빼빼 말은 강권승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몸집이 있는 준모가 같습니다. 준모. 그리고 내가 있어, 이렇게. 나는 막 이따만 해. 세 명이 갔어. 야, 우리 빵이나 사서 하나씩 나눠 먹자. 한 거죠. 하나씩 사서 먹자. 근데 이제 몸집을 보세요. 누가 제일 큰 걸 먹어야겠니? 그렇죠.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연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권생이는 몸이 말라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근데 조금 먹으면 죽어. 그지? 그래서 제일 큰 빵은 내가 먹기로 한 거야. 제일 작은 빵은 강권승 줄 거야. 준모는 가운데 크게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쇼부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 4개의 빵 중에서 어떻게 하자? 3개를 골라봅시다가 되는 거지. 그치. 빵 3개 고르면, 뭐 3개? 빵 3개 고르면, 제일 큰 거는 한태수한테 줄 거고요. 제일 작은 거는 권승이한테 줄 겁니다. 가운데 거는 준모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이 4개의 빵 중에서 어떤 빵을 누구 주고 어떤 빵을 누구 주고 이걸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하면 돼? 우리가 3명이니까 3개만 아무거나 눈 감고 랜덤으로 선택하면 돼요. 즉, 4개의 빵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3개만 골라내면 됩니다. 라는 거야. 눈 감고 랜덤으로 골랐어. 그래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 자식 없애고 얘랑 얘 뽑았어. 하면 뽑기만 했죠. 나열 안 했죠? 조합으로 뽑았죠? 지금부터 배치는 어떻게 하면 돼? 크기 순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한태수는 뭐 먹을 거야? 이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구준모는 요거, 강호성은 요거. 확정이야. 즉 뽑기만 끝나면 배열까지 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조합 하나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음. 지금처럼 대소가 정해진 뽑기는 조합이다. 여기 보시면 그죠? 자, 이제 숫자로 돌아갑니다. A, B, C의 크기가 1초가 7 이하니까 이것만 놓고 한번 구해보죠.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3, 4, 5, 6, 7 맞냐? 몇 개야? 6개의 숫자가 존재하지. 그래, 6개의 숫자 중에 A랑 B랑 C가 이제 각자 배정이 될 숫자 하나씩만 고르면 몇 개? 3개만 고르면 자동으로 배치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간? 그쵸. 뭐 하나 예시를 보여줘. 예시. 2, 3, 4, 5, 6, 7 중에서 2부터 7 사이 이 중에서 준모야 아무거나 하나 좋아하는 거 골라봐. 뭐 고를 거야? 2부터 7 중에 아무거나 하나. 3이요. 그 다음에 시연이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시현 헷갈리네. 서현이 아무거나 골라봐. 좋아하는 숫자 없어요? 그래도 골라야 돼요. 1이요? 7이요? 아무거나 이 중에 뭐? 4요. 자,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고르기만 했다. 6개 중에. 그렇지? 63이라고 하는 게 6개 중에 3개 고르는 거고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든 겁니다. 이렇게. 그럼 A, B, C가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누가 A야, 이 중에서? 2. B는 3. C는 4. 이렇게 배정 자동으로 된다. 조합 하나로 끝낼 수 있음. 그 조건 가만 떨렁 있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임. 문제가 하나 있다. 조건 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계산들을 갈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아주 헷갈리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 나로 가시면 C보다 D가 더 크거나 같음이라고 적혀 있고요. 맞죠? 요건 문제 안 돼. 요건 문제 안 되고 D가 9보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 이럴 수가. 그럼 문제가 뭐야? A, B, C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D가 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그때 달라집니다. 뭐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걸로 얘기를 다시 해보자. A, B, C를 2, 3, 4로 뽑았다 치자고. 그때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우리가 뭐가 있죠? 조건이 뭐였어? 까먹었다. C보다 D가 더 크거나 같음. 맞지? 그리고 D는 9보다는 작거나 같음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C가 4야. 그럼 D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4, 5, 6, 7, 8, 9가 돼요. 그죠? C가 4면. 그지? 자, 이 중에서 63 중에서 떠다른 경우 뭐 2랑 4랑 6을 뽑았다. 그러면 D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되는 거야?
6, 7, 8,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누굴 뽑냐에 따라서 D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다 달라집니다라는 거지. 일관성 있게 얘네가 A, B, C, D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너무 좋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였다. 그럼 너무 좋지. 우리는 A, B, C, D 중에서, A, B, C 된다. 2부터 9 중에서 4개만 고르면 돼. 하고 끝나는 문제였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조건이 조금 복잡하더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2개 이상의 조건들을 동시에 고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상황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세는 게 낫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노가다가 좀 들어가요 라는 표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몇 개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세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분류해야 되는 상황들이 한 2-3개, 3-4개 가지면은 금방 세는데 문제에 따라서 분류해야 하는 상황들이 뭐 10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아주 끔찍한 문제면 막 20개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노가다가 섞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 문제 별로야, 이 문제는 좋아가 좀 갈리죠. 지금은 상황을 분리할 때 여러분들이 D가 얼마인지 D가 9일 때, D가 8일 때, D가 7일 때, D가 6일 때 쩍쩍쩍쩍 다 세도 상관없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가 아니라 C를 가지고 셌습니다. C가 7일 때, 뭐 손은 비슷하게 가더라. D를 가정하고 풀든 C를 가정하고 풀든 손은 좀 비슷하게 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셌어요. 왜냐면은 이거 C가 4까지밖에 안 작아지거든. C가 3이 나올 수가 없다. 그지? 2, 3, 4가 최소아니냐. 그지? 이것만 세면 되겠다. 4개만 세려고 C를 가지고 분류해놨어요, 저는. C가 4야. 그럼 어떤 경우밖에 없어? 요 경우밖에 없어. A, B, C가. 그지? 한 가지. 됐죠? 곱셈을 잘못 썼다. 한 가지. 여기다가 이제 D만 선택하면 됩니다. D는 C 이상 9 이하죠? 그러면 4, 5, 6, 7, 8, 9. 5개? 6개죠, 6개? D는 6가지. 4부터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세는 거 그냥. 경우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배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전 문제 들어가면 지금처럼 뭐예요? 그냥 곱셈 여러 번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순열 조합 하나만 가지고 풀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C가 5라고 치자. C가 5라고 치면 A랑 B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뭐 손으로 세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유식하게 가보죠. 1부터 5 사이에 즉 2, 3, 4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 고르는 순서는 경우의 수는 3C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C가 5니까 D가 취할 수 있는 값은 5가지. 5, 6, 7, 8, 9. 이렇게 각각을 세는 거지. C가 6이야. 그럼 1부터 6 사이에 2, 3, 4, 5 중에 2개를 고르면 A, B죠. 그래서 2, 3, 4, 5 4개의 숫자 중 2를 골라 A, B를 확정 짓고 그 다음은 D가 취할 수 있는 값이 6, 7, 8, 9 4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저 위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후딱 세버리면 뭐 1분 내로 세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이 조건만 아니었으면 바로 쓸 수 있는데 귀찮았죠. 그거 기억해? 4C1과 4C3은 똑같음.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 여기 9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집에 보내줌과 9명 중에 나머지 7명을 남겨서 공부시키면 경우의 수가 어때? 똑같죠. 그쵸? 2명을 고르는 거나 2명을 고르지 않는 거나 조합에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3C2라고 되어 있는 거 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3C1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값이다. 옛날에는 저기 인천에서 수업할 때는 뭐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내가 총으로 쏠 거야. 애들이 아 너무 잔인해요. 아 그럼 5명 중에 2명 골라서 총으로 안 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좋아했는데 요 동네 와서는 이런 거 이제 함부로 못해. 이제 애들이 이러고 쳐다봐. 우리 쌤 이상해요 이러면서. 순열이랑 조합 설명할 때도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총으로 쏠 거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1명은 총으로 쏘고 1명은 옥상에서 던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으로 쏘는 게 둘 중에 누구죠? 어차피 총으로 맞아서 갈 거면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내가 A랑 B 총으로 쏘나 B랑 A랑 총으로 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총으로 쏘는 거. 5명 중에 2명 뽑아서 처음 뽑은 사람은 총으로 쏘고 두 번째는 옥상에서 던질 거야. 일로 가는 거지 그지? 나는 총이 낫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냐 두 번째 뽑히냐 달라지는 거니까 순열로 가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으로 해봐야 한 3년 전인데 뭐. 근데 여기서는 안 돼. 내가 원장이 아니라서 못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기에서 3층에서 대표님이 재수야 잠깐 내려와 볼래? 내려가면 이제 요즘에 너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러면서 너 애들한테 저렇게 총 쏘는 걸로 설명하냐? 큰일 난단 말이야. 실제로 제가 처음 이걸 느낀 게 그냥 애들이 재밌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좀 과격한 예시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과격한 예시를 이 서울 쪽으로 내가 이제 와서 면접을 보러 댕겼단 말이죠. 여기도 구주입에도 면접 받고 면접만 거의 한 8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 저기 반포 쪽에 파인만, 저기 목동 쪽에 다원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이쪽에 다 갔었어. 근데 이제 하나같이 갈 때마다 내가 이런 예시를 드니까 거기 이제 내 수업을 이제 시강하던 사람들 표정이 막 안 좋아 이렇게 막. 왜 저렇게 설명을 할까 이러면서 나한테 불러가지고 나중에 면접 끝나고 원래 그렇게 설명을 과격하게 하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네 뭐 애들이랑 좀 이렇게 친해져서 오래 수업해서 얼굴도 트고 이러면 재밌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러고 다 이제 내치더라. 그래서 면접 한 세네 군데 떨어지고 왜 그럴까 고민해보니까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여기 면접 보러 올 때는 정상적으로 여기 면접 볼 때는 정상인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적당한 예시로 아까 봤죠? 반장, 부반장 뽑는 거 그지? 그리고 또 뭐 빵을 먹는 거 막 이런 걸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아해 막 잘하시네요. 오죽했으면 여기 대표님이 원래 내가 저기 송파 쪽 면접을 봤거든요. 구주입에 송파 면접을 봤어요. 거기 쪽에서 이제 내가 수업을 원래 하려고 했었었는데 여기 미사 대표님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내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면접 보고 나와서 이제 시강이라 그러죠. 시강 이렇게 시강하고 나와서 이제 저기 인사 담당자, 인사부장, 부대표님이에요. 노 이름 뭐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노 부대표님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방금 수업 저기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해가지고 여기 미사 대표님이 보러 왔어. 지나가다가 우연히. 야, 너 미사 안 올래? 그래가지고. 미사 좀 멉니다. 저는 저기 수서에 살고 있는데 미사까지 가려면 차 타고 한 40분 걸립니다.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오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일로 온 거야. 오라고 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일로 우연치 않게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제 요 자리에 내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날 마침 그 시간대에 요 미사 대표, 허역 대표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난 여기 없었을 수도 있겠지. 우연히 온 거야, 사실. 좋게 얘기하면 인연이고요. 인연이요. 인연이 닿아서 온 거고. 참 아이러니. 거기서 그렇게 만나고. 한번 제대로 날 잡고 근무 조건 면담합시다 해가지고 제대로 날 잡고 면담을 딱 하러 여기 앞에 형제 식당이라고 아세요? 모릅니까? 여러분 이 동네 사는 거 맞아요? 여기 바로 옆 앞에 여기 큰 길
나가서 바로 저 옆 건물로 가면은 엘빈 쿠치나라는 저기 그 파스타 가게 있고 맞나? 엘빈 쿠치나? 2층에 있는 그 파스타 가게 거기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막 그 저기 그 문방구 이름 뭐지? 빵꾸똥꾸 뭔구야? 뭐 그거 있잖아. 거기도 있고 막 저기 그 옆에 가시면은 2층에 인생 갈비탕도 있고 아십니까? 아는 게 없어. 야 인생 갈비탕 가봐라. 개 맛있더라 거기. 15,000원인가? 근데 갈비가 이따만한 게 막 들어가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그때 대표님이랑 이제 날 잡고 면접합시다 해서 면접하러 왔더니 그날이 또 무슨 날이야? 계엄령 터진 날이야. 그날이. 야, 기가 막힌.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겹칠 수가 있죠? 12월 3일? 뭐 아무튼 내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배우는 거야. 너네가 확통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하러 갔더니 갑자기 계엄령 터지는 확률은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 가면. 둘레의 길이가 23m인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한다. 야, 얘는 근데 16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풀 수 있지 않냐? 둘레의 길이가 22m니까. 그치. 이거 문자 하나로 통일하는 게 편하다잉? x에 11-x.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편하다잉? 아, 잘못 그렸네요? 세로가 가로의 2배보다 길거나 같다네? 이거 잘못 그렸지? 세로가 길어야 되지? 세로가 길어야 되지? 이 그림이 맞죠? 누가 이랬냐? 무섭게. 네, 이렇게 해서 넓이? 넓이도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세로가 가로의 2배보다 길다 이것도 한번 써주시고 그냥 그게 답니다. 풀면 답이에요. 뭐야 세로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아이씨 야 세로의 길이를 내가 구할 거면은 이게 낫지?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놓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17번 이것도 노가다예요. 얘도 노가다예요. 일단 제가 한번 그래프 그려서 풀어볼 겁니다. 17번 5보다 큰 정수 k에 대하여 부등식 블라블라블라를 만족하는 모든 x값이 9가 되도록 하시오. 9? 0이네. 0이 되도록 하시오. 후딱 풀어버리죠. 얘를 풀 거면 내가 저번에 기억나? 한쪽 변에 상수 남기고 넘긴다고? 더하기 x 넘기고 k만 남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편해 이게. 왜냐면 지금부터 내가 이거 왼쪽 오른쪽 그려서 각각 그래프 그려서 이제 대수 비교할 건데 오른쪽에 상수 있으면 상수함수 짝대기로 그쵸? 수평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편하다 이거야. 저 왼쪽 그리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막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범위를 나누어서 그려야 합니다. 절대값이 우리가 5-2x 들어가 있죠? x가 2분의 5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이 내부의 부호가 갈릴 거예요. 그죠? 내부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 다시 말하자면 x가 2분의 5보다 커. x가 2분의 5보다 크면 이 안쪽이 음수가 될 겁니다. 맞아? 그지? 그러면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절대값 풀어줄 때 부호를 바꾸어서 절대값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2x 빼기 5 더하기 x. 다시 말하자면 3x 마이너스 5 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반대로 x가 2분의 5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안쪽에 5-2x의 부호는 양수로 확정됩니다. 맞죠? 그러므로 절대값 풀어줄 때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그래프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좌변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를 다 그려주었다. 됐죠? 확인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5, 얼마 지나가는지는 이 꺾이는 점에 대해서는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꺾이는 점 좌표가 나와요. 어우, 죽었어. 저럴 수가. 이 화창한 토요일에 사람이 죽다니. 자기 얘기하지도 몰라. 어떡하지? 일단 냅두죠. 너무 평화롭게 자서 깨울 수가 없어. 일어났어? 저거 보니까 나 저기 고등학교 때 친구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친구 중에 찰리라는 애가 있어요. 아니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 별명이야. 왜 찰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주인공 닮았나? 아무튼 되게 특이한 애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구나. 인천 쪽 제가 다니던 데는 다 남중 남고밖에 없어요. 여중 여고, 남중 남고 이렇게. 여기처럼 공학이 없어. 공학이 있긴 하지. 거기 실업계 가면은 특성화 가면은 공학이야.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남고 여고입니다. 다 남고예요. 남자입니다. 이 친구. 참고로 이 친구는 저기 22살 정도의 여자로 바뀐 친구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여자로 바뀌었어, 사람이. 그건 다른 얘기고. 소연이 보니까 갑자기 그때 영어 시간이었어. 나 정확히 기억나. 얘가 엎드려 자고 있었었는데, 아니, 자다가 얘가 방귀를 그냥 뽕 이것도 아니야. 부두둑 바바바바바박 이러고 낀 거야. 한 3초에 걸쳐서 부부부부부부 뭐 이러고 끼는 거야. 분명히 깼거든, 이 자식. 분명히 깼는데 이제 계속 이거 자극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그치. 고개를 들 수가 없지. 푸짐하게 방구를 뀌었으니. 그때 기억이 난다. 내가 아까 사람이 죽었어. 정신 차려 이랬는데 사실 그때 깼지만 살짝 눈을 떴지만 차마 고개를 못 들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 차려요. 찰리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찰리. 아무튼 돌아갑니다. 여기서 왼쪽 다 그렸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난 뭐 하면 돼? 이 K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K가 얼마야? 커? 아니면 작아? 더 작아? K가 얼마면 되지? 하고 그려서 이때의 X 값들을 다 정수들을 찾아봤더니 0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손으로 세야 돼요. 그래서 세야 돼. 예를 들면 K가 3이라고 치자. 여기 2분의 5보다 살짝 커. K가 3이면 이제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Y는 3. K가 3일 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다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 왜? 여기 절대값 그래프가 상수함수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아래로 깔린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두 점 사이, 요 점부터 요 점까지 정수 X의 합이 거의 0이 나오는지 한번 3 집어넣고 Y가 3일 때 집어넣고 X 찾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 찾는 거지. 아마 안 될 거야. K가 내 기억에 맞다면 10 가까이 가야. 그죠? 맞네. 맞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셀 때는 이런 식으로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봐봐요. 뭐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영리하게 푼다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옆으로 선 그어서 휘었다. Y는 K랑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해놓고 만나는 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Y 자리에 K 넣고 찾으면 돼. 얘도 Y 자리에 이렇게 K 넣고 찾으면 X 좌표가 두 개가 나오긴 해요. 이렇게 하면 과정을 조금 줄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 점 Y 좌표가 K가 되고 싶다 하면 이거 적당히 이항하면 됩니다. 이때의 X는 5-K 맞죠? 그 다음에 이 점
아싸, 5 넘기고 3분의 5 플러스 K가 돼요. 결론. 다음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X의 해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여기부터 여기 사이여가 돼. 5-K부터 3분의 5 플러스 K까지가 해당 부등식이 성립하는 X의 범위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야. K 자리에 뭐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6 넣어보고 7 넣어보고 하면서 이제 X가 누구누구 나오나 확인을 해보시는 과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한 건 뭐예요? 한눈에 보기 쉽게 X가 뭐부터 뭐가 나오는지 정리를 해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 K 자리에 내가 8을 넣었다 생각해봐. 8을 넣었어. 그럼 이 왼쪽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3분의 13인가? 왜 계산이 안 돼? 13 맞죠? 정수 X는 누가 나와? 하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3부터 얘가 4보다 크죠? 그러면 얘네 다 합했을 때 0 나오냐 이거야? 아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K가 9일 대로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 3분의 14.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합은 0. 이렇게 찾는 거죠, 뭐. 그 자리에 9랑 10 넣으면 성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손으로 세는 게 좀 있다는 거. 대수까지 배우게 되면, 대수까지 가면 이렇게 손으로 안 세고 K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먼 훗날에. 더 복잡하니까 그게. 17번 끝. 얘에 비해서 18번은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죠? 이거 저번 시간에도 풀었지. 그지?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 뭐야, 들린 사람이 보이잖아? 해줘야겠군. 응? 좀 지우자. 자, 이렇게 내부에 5가지의 색을 가지고 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세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무조건 중요하다? 상황의 분리. 케이스 분리해서 세는 거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뭐 이름은 딱히 없는데 영역별로 제가 이름을 좀 정해 놓을게요. A, B, C, D, E. 색칠을 할 건데로 시작하는 거야. 5가지의 색을 쓸 거야. 보통 여러분들이 색칠놀이 하실 때는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다른 지역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은 면부터, 즉 A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접한 면이 제일 많아. 얘부터 하시는 게 빨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색칠을요 A, B, C, D, E 순서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는 거지 뭐.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색칠할 수 있는 거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색칠하면 돼요. 로 시작하는 거죠.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 A에 쓴 거 말고 4가지. 맞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 A랑 B 자리에 칠한 색칠을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였죠. 근데 D가 문제야, D가. D는 얼핏 생각해 봤을 때 A에 칠한 색과 C랑 칠한 색 이 둘 있죠. 얘랑 다르면 되니까 선택지가 그냥 3개 주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마지막 여기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E에다가 마지막으로 색칠을 할 건데 E는 잘 생각해 보니까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고 D랑도 달라야 되지. 그치? 그럼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둘밖에 없는 게 맞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왜지? 잘 생각해 보니까 B랑 D는 색깔이 어쩔 수가 있어?
겹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같은 색일 수도 있어요. B랑 D가.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존재해? 세 가지가 존재해. 세 가지가. 결국 어디서부터 지금 어긋났어? D랑 B가 색이 같은가 다른가에서부터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는 상황을 분리해야 한다고요. A, B, C, D 순서로 색칠을 할 건데 B랑 D가 같은 색일 경우와 B랑 D가 색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지막 여기 경우의 수가 확정된다고. 이거부터 해볼까? 다시 간다. A에 칠할 수 있는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4가지, C는 3가지 이렇게 똑같아, 그치? 근데 D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넣을 수 있는 색깔이 B랑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합니다. 즉 D 자리에는 색깔이 뭐야? 한 가지로 확정되어 있는 거야. B랑 똑같아야 하므로. 이게 바뀌었지 지금, 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E 자리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3개가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세주고. 다음 두 번째, B랑 D랑 색이 다른 경우로 가정하고 풀 겁니다. 도입부는 똑같아요. 5, 4, 3입니다. 그죠? A, B, C에 칠했고요. 이제 D로 갈 건데, D는요, A랑도 다르고 C랑도 다른데, 저 멀리 있는 B랑도 달라야 한대. 그러면 D가 취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밖에 없는 겁니다. 라는 거지. 그죠? 마지막으로 E에 들어갈 수 있는 색. E는요, 가을 보시면 A랑 B랑 D가 모두 달라요, 색이. 따라서 남는 선택지는 2밖에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 상황의 분리. 중요하다. 18번 끝. 이제 어려운 문제인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19번.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이게 여러분 19번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랑은 달라요. 다음 연립을 만족하는 정수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 차이로 삐끗해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뭘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지. 그림으로 보는 게 빠르니까 한번 보세요. 연립부등식을 풀 겁니다. 해가 없는 경우.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어. 공통 부분이 없어.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음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음이야. 이게 무슨 말임? 어느 정도는 겹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겹쳐도 됨. 즉 실수해는 존재해도 됨. 하지만 정수해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내부에 정수는 없다. 그치? 풀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19번은요. 이렇게 풀 거야. 저 위에 식부터 봐. 저기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 해봤어? 인수분해 잘 되죠? 깔끔하게 잘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a제곱 4입니다.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돼요. 두 번째 부등식 또 인수분해가 되죠?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a랑 7이네요. 마이너스 7? 아니요, 그냥 7이네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이런 꼴이거나 7이 왼쪽이면 이제 이런 꼴이 되겠다. 둘 중에 이제 뭐 답이 있겠지. A가 1보다 크다고 적혀 있네요, 문제.
맨 밑에 적혀 있죠? 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는데? 둘 중에 누구만 되냐? A가 1보다 크면 이 그림 돼, 안 돼? 안 됩니다. A가 1보다 큰데 2, 3, 4, 5 이런 건데 어떻게 7보다 음수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불가능, 그지? 그럼 얘가 답이란 얘기고 둘을 연립할 거란 얘기예요. 둘을 연립해서 정수해가 나오지 않게끔 잘 그려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 놈은 이렇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2부터 A 제곱 사이.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놈, 요놈 그려야 되는데 7 마이너스 A A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림이 좀 여러 개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 정수 A라고 되어 있나 혹시? 실수 A라고 되어 있군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게 빠르겠군. 자, 으차, 여기 왼쪽 마이너스 A 어느 정도의 위치에 존재할 수가 있지? A는 1보다 큼. 맞죠? 1.5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A가. 1.5 정도야. 그러면은 이 친구 위치가 어디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치. A가 1.5 정도라고 예상하고 지금 내가 그려보고 있는 중이야. 얘가 1.5다 라고 치고. 그럼 요 자식은 얼마 정도 하죠? 2.25인가요? 그죠? 그러면 7이 한참 오른쪽에 있겠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A가 적당히 커. A가 막 2보다 더 크다 치자고. A가 2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2보다 커. A가 뭐 3이야, 3. 혹은 4야.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A가 3이나 4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마이너스 3이 돼. 마이너스 4가 돼. 그지? 즉, 시작점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A 제곱의 값이 A가 얼마냐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데 A가 3이라고 치고 지금 제가 하는 중이라고 해보죠. A가 3이라고 치면 어때요? A 제곱은 9니까 이렇게 겹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A가 얼마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해서 풀 건데 A가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이씨 좁아가지고 쓸 수가 없네. 이런 경우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즉 정리하면 이런 경우 부등식의 해는 이 부분이 나온다. 그치? 그리고 저 색칠한 부분에 정수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는 건데 정수가 있냐 없냐? 이거 까먹지 마라. A가 1보다 큰 거. 왜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A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색칠한 부분에 정수가 있어 없어? 없을 수밖에. 이런 식으로 A가 얼마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는 다 되겠네요. 이 사이는 다 됩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건 좀 힘들겠는데? 현재로서는. 그죠? 여기가 더 크게 나올 거야 A가. 여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쵸. 지금은 어떤 경우야? 이 왼쪽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아이씨 자꾸 거꾸로 쓰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가 됩니다. 맞죠? 정리하면 A가 2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A 제곱이 이제 오른쪽으로 더 온 거야. 7보다 오른쪽으로 올 수 있지.
정확히 루트 7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어쨌건 연립을 해서 색칠한 부분이 여기가 이제 해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정수가 존재하지 않고 싶은 거야, 나는. 그치? 정수가 없고 싶으면은 7 다음 정수 누구예요? 8인데 8이 여기 있으면 돼.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건? 그럼 A제곱의 범위는 7부터 8 사이요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정수가 없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호만 붙이면 끝나. 둘 중에 등호 한 군데 붙일 수 있다. 어디냐? 8에 붙일 수 있어. 이유는? 8보다 작은 거. 정확히 갑시다. A제곱이 8이라면 되는 거죠. A제곱이 8. 여기가 8이라면 색칠한 부분에 정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이거 포함해 안 해? 포함 안 해 라는 거지. 맞죠? 색칠 안 돼 있잖아, 여기 안쪽에. 그죠? 여기가 8이라고 해도 내부 색칠한 부분에 8은 없다. 그래서 A제곱이 8과 일치해도 상관은 없다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A 값의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본 결과 A제곱을 했을 때 최대는 8쪽이죠. 답이 5번이 됩니다. 공간 활용 진짜 못하네. 이 뭐냐, 이게? 미적인 감각이 없나 봐. 다른 쌤들은 딱 문제 보자마자 이 공간 활용 어떻게 할지 다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나 봐, 이게. 이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그래. 하긴 뭐 옛날에는 이 길이의 한 1.556배 이상 되는 길다란 칠판을 썼었거든요. 쫙 길게. 큰 강의실은. 그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30번, 20번. 어? 20번 너네 식 바로 만들 수 있어? fx는 4x 4x의 9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 해를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이제 고수가 좀 됐으니까 2차 함수도 많이 풀어봤고 그치. 해가 0이랑 2의 바깥쪽이야. 뭐 그러면 최고차항 빼고 0이랑 2니까 혹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겠냐? 이 과정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요한 사람은 간절한 눈빛을 보내, 빨리. 아무도 간절하지 않군. 눈을 질끈 감고 있군. 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렇게 가서 풀면 되니까. 근데 뭐 하는 문제지, 결국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다. 오케이. 여기서 fx 그냥 바로 찾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9. 그쵸? 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별식 넘어가면 되는 거임.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이므로. 맞네. x축과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모든 점이 0보다 큰 양수점만 있음이 되는 거죠.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절편이 없으므로 판별식은 0보다 얍. 해서 이제 n값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돼요. 이제 슬슬 빨리 설명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쉬어야겠구만. 다들 기절하려고 지금 눈빛이. 20번 후딱 끝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페이지.
이 논술형 1번 있죠? 이거 여러분 오늘 마플 풀어온 부분에 그대로 비슷한 문제 그대로 있거든요. 오히려 마플 쪽이 더 어려워, 문제가. 얘보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얘는요, 보세요. 논술형 1번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해보셨죠? 인수분해까지 돼 있으면 2점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분 점수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a 더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1. 여기까지 했으면 는 0? 는 0까지. 절반 푼 거야, 절반. 왜? 뭐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x제곱은 첫 번째 a 빼기 3입니다. 두 번째 x제곱은 a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해가 대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x를 구하라고? x도 구할 수 있지.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이 위에 있는 식에서는 x는 풀마 루트 a 빼기 3이고 아래쪽 식에서는 x가 풀마 루트 a 플러스 1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요놈 중에 둘은 실근, 둘은 허근이라고 적혀 있죠. 실근과 허근, 뭐로 구분해? 루트 안쪽에 있는 요 식이 양수냐, 음수냐. 루트 안쪽에 이렇게 음수 적혀 있어요. 누구야? 허수, 허근이다.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 a 빼기 3, a 더하기 1 중에 하나는 음수란 얘기야. 누가 음수야? a 더하기 1이랑 a 빼기 3 중에 누가 커, 누가 작아? 그죠. 1 더한 쪽이 크죠. 3 뺀 쪽보다, 그지? 얘가 음수란 얘기예요. 얘가 음수면 허근 2개 나온다. a 플러스 1은 그럼 뭐 해야 돼? 양수해야지. 얘가 양수해야 실근 2개 나온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라고 되어 있나?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허근이라고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은 실근 쪽에는 중근 포함. 이렇게. 0 포함이지. 0이어도 되지. 실근이지. 그지? 얘는 안 돼. a 빼기 3이 0이 돼버리면 허근 아니다. 실수다. 0이면. 그래서 이렇게 둘. 이제 뭐 하래? 끝난 게 아니네. 끝난 줄 알았더니. 심지어 이 해가 정수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A가 범위가 어떻게 뜨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떴고 x의 값이 정수가 얘가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1은 루트를 없앨 수 있는 제곱수여야 합니다. 한 다음에 a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제곱수가 여기서 누군지 확인하시면 끝남. 맞죠? 양변에 1씩 더해서 이렇게 1씩 더해서 0부터 4 사이에 있는 제곱수는 누구인가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a를 구할 수 있다. 2개 나온다. 알겠죠? 이제 한 명이 깨니까 한 명이 다른 사람이 자고 있어. 자, 마지막입니다. 논술형 2번. 아휴, 노가다의 정점인데 이게 논술형 2번이 다 노가다 문제고. n값의 범위를 51부터 651로 잡았어요. 아주 애매하죠, 그죠? 그렇죠. 그냥 1부터 1000까지로 잡으면 깔끔한데 중간에 651까지만 잡고 이거 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00의 자리, 1의 자리 얼마일 때인지 다 구분해서 각각 풀어야 되는 귀찮은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답이 n이 2자릿수일 수도 있고 3자리일 수도 있어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노가다 문제가 됩니다.
그냥 몇 개만 세고 마무리하자. 앞으로 한 2분 내로 마무리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n은 51부터 651 사이입니다. 1의 자리는 홀수입니다. 각 자리 숫자는 모두 다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하는 거는 역시 자릿수가 두 자리인 경우. 이거 세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가 이번에는 세 자릿수인 경우도 따로 세줘야 돼요. 아유, 언제 다 세, 이걸. 끔찍하다. 두 자리인 경우 세봅시다. 두 자리인 경우. 1의 자리가 홀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얘네 셀 때, 뭐뭐뭐 1, 뭐뭐뭐 3, 뭐뭐뭐 5, 그 다음에 7 혹은 9로 끝나는 걸 세면 돼요. 그쵸? 문제가 뭐야, 여기서? 이 앞에 10의 자리는 뭐로 시작해야 돼? 1, 2, 3부터 세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 보니까 범위가 51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누구야? 하고 셀 때 여러분들은 야, 손으로 세는 게 맞다는 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51, 61, 71, 81, 91 맞아? 5가지 맞아? 이렇게 세라고. 얘도 세는 거야. 5, 6, 7, 8, 9,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세냐고요? 여기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5로 끝나는 수가 있는데, 얘는 이 10의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5가 못 들어와. 왜? 모든 자릿수는 다, 각 자릿수는 어때야 돼? 달라야 한다고 적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55 안 되는 거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65부터만 되는 거야. 6, 7, 8, 9, 4가지.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가지수가 확 바뀌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겹치는 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분리 따로 세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곱셈으로 한 번에 못 세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서 이 숫자가 겹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나요? 해서 셀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그냥 세면 되지만 이 세 자리가잖아. 또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냥 통일해서 셀 거예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셀 겁니다. 세 자릿수인 경우. 세 자릿수는요, 이 자식은 말이야, 651까지만 세야 된다 이거지. 어메, 끔찍해라. 심지어 뒷자리는 홀수로 끝나야 되고, 심지어 앞자리는 1, 2, 3, 4, 5, 6밖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 100의 자리는. 즉, 이런 구조. 200도 세야 되지. 이런 구조. 300도 세야 되지. 일단 다 쓰고 가죠. 어차피 600까지만 셀 거니까. 정말 싫다. 중간에 과정을 살짝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00으로 시작하는 숫자 한번 센다 치자. 그러면 이 끝자리에 홀수로 끝나야 되는데 1로 끝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1이 여기 이미 있는데? 그지?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럼 이 끝자리엔 누가 들어와야 돼? 3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거나 7로 끝나거나 9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세는 거지 뭐. 그지? 1로 시작하고 3으로 끝나는 수, 100 몇십 3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는 이 가운데의 숫자 같은 경우는 1, 3을 제외한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죠? 1, 3을 제외한 다른 수 몇 가지? 세봐. 0 포함해야 돼. 0, 2, 4, 5, 6, 7, 8, 9. 8가지잖아. 그지? 8가지. 이거. 5로 끝나는 경우는 얘도 8가지죠. 얘도 8가지, 8가지. 다 합치면 32가지가 나와. 이렇게. 곱셈으로 한 번에 세고 싶은데 못 세는 이유가 뭐야? 앞자리가 1로 시작하냐, 2로 시작하냐, 앞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2로 시작하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2로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끝자리가 1이냐, 끝자리가 3이냐, 5냐, 7이냐, 9냐가 다 가능해. 그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씩이죠? 아까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 8가지씩 나옵니다. 그지? 합치면 40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세면 돼요. 조금 영리하게 갈까?
앞자리가 홀수인 100짜리 센 거랑 앞자리가 홀수인 300단위 센 거, 그리고 500단위 센 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겠냐? 얘는 똑같을 거예요가 되는 거야. 이건 줄일 수 있어. 300으로 시작하는 거 32가지. 500으로 시작하는 것도 32가지. 100으로 시작하는 거 32가지. 이렇게. 마찬가지. 짝수로 시작한 200단위 숫자들 중에 40가지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숫자였는데, 개수였는데, 400으로 시작하는 애들 역시 200과 다르지 않을 터죠? 40가지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얘는 못해. 그지? 얘는 안 돼. 왜냐면 얘는 651까지밖에 없어. 맞죠? 651까지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 따로 세시면 돼요. 뭐 1로 끝나는 경우, 좁아 죽겠네. 600 몇십 1이냐? 3으로 끝나냐? 5로 끝나냐? 7이냐? 9냐? 그래서 각각 세시면 그냥 금방 세죠. 얘는 내가 아까 셌거든? 24가지 나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싹 다 합치면 답이. 여기 있는 총합과 아까 얘도 있었죠, 두 자릿수. 이거. 이 친구들의 총합. 얘 더하기 얘. 222였나, 답이? 맞네. 222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200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맞는 것 같아. 끝. 원래 9주입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한 명씩 기절하니까 이거 할 수가 없네. 쉬었다가 해, 쉬었다가.